백석대학교가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과를 신설합니다. 백석대학교의 신설학과인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농인 사역을 해온 사역자를 만나서 농인 사역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가 기독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독 청년과 비기독 청년의 상당수가 개신교의 배타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 구세군의 사랑의 밥차를 기증했습니다. 구세군에 기증된 사랑의 밥차는 재난과 구호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대학들도 많은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생들을 돕고 있는데요. 한 대학교가 전공과 관련된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해서 학생들의 해외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청년 취업률 42.9%. 전체 청년의 반 이상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취업난 속에서 좁은 국내 취업 시장을 벗어나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기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어학교육, 해외 취업 캠프 등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해외 취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K-무브 스쿨 사업에 2013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됐으며 2017년에는 정부로부터 청년 해외 진출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백석대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호텔 경영에 비전을 둔 학생들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보내기 위해 새로운 학과를 개설합니다. 바로 관광학부의 글로벌 호텔 비즈니스과입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외국어 교육을 포함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수업하고 4학년 때 괌, 사이판, 로스앤젤레스 등에 위치한 호텔에서 인턴십을 받게 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 백석대와 2016년 주무 협약을 맺은 국제 호텔 그룹인 켄 코퍼레이션이 협력할 계획입니다. 호텔 비즈니스 전공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그 K-무브 프로그램과 그 청년 해외 진출 사업이라는 청해진 사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해외 호텔 그룹과도 저희가 주문식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그 해외 인턴십과 해외 취업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내 어느 대학의 호텔 경영 전공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들도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해외 취업 학과를 신설한 학교의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해외 취업의 길을 학교가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제 해외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듣고 되게 그런 커리큘럼이 되게 좋다고 느꼈고 진짜 다른 학교하고는 좀 차별화되게 약간 국내 호텔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청년 해외 진출 사업이나 K-무브 같은 관광 특성화 사업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청년 해외 진출 사업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해외 인턴이나 해외 인턴십 가는 거에서 문제 없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시장을 해외로 넓혀주는 동시에 글로벌 기독 인재를 키워내려는 대학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장애인 선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농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온 사역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인 선교와 관련해선 어려움과 아쉬움이 많다고 합니다. 박세연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인은 듣는 사람 혹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장애인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는 사람 혹은 들리지 않거나 판별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농인은 이와 달리 수어라는 고유한 언어와 자신들만의 문화를 향유하는 존재로 구분됩니다. 1990년부터 농인을 위한 사역을 이어온 김유미 원장. 농인을 위한 교회, 협회와 같은 단체들의 노력 가운데서도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이제 청소년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했을 때 뭐 어떤 그 진로라든가 내지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2011년 한국농문화연구원을 만든 김 원장. 농인문화의 거점으로 삼아 한국 수어를 지키고 농인들의 내적 성장을 기대하고자 했습니다. 김 원장은 농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 수어를 꼽습니다. 수어 문화를 기준으로 농인과 청각 장애인이 구분될 만큼 수어는 농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농인을 다른 언어를 쓰는 다문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농인들도 좀 더 좋은 정보, 좋은 어떤 그런 컨텐츠를 원하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농사회에서 지도자로 성장하고 청인들과도 대등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이랄까 어떤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김 원장은 농인들의 현실과 미래를 우려합니다. 먼저 현재 공식 언어인 한국 수어와 한국어식 변형 수어인 수지 한국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 시급한 개선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농인 지도자와 다음 세대 양성 시스템 구축. 수어 문화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사람을 파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장애인인 농인들의 자녀를 위한 관심과 지원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 또한 복음 전파의 소망을 담아 농인 가정 지원 등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회는 많은 그 인적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재능 기부 형태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농인 지도자를 키우고 농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언어적 소수자 농인, 이들을 향한 인식 개선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가 기독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독청년과 비기독청년 등 총 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기독청년 79%와 비기독청년 80%가 개신교의 배타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교회가 앞으로 배타성을 낮추고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전도 방식을 고민하는 동시에 기독 청년들을 교회의 주축으로 세우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각 57%와 58%의 기독 청년과 비기독 청년이 목사의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성소수자 관련 질문에서는 기독 청년 49%가 거부 입장을, 41%가 중립을 지킨 데 반해 비기독 청년은 45%가 중립을, 42%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밥차를 한국 구세군에 기증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기증한 사랑의 밥차는 3.5톤 트럭을 개조해 취사와 냉장, 급수 등이 가능한 이동 급식 차량으로 300인분의 식사를 배식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밥차를 만들어 대사회적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사랑의 밥차로 대접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이재민과 봉사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브릿지가 시에라리온 지하수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아프리카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신약개발업체 주식회사 파마킹이 협력해 후원금 7,800만 원을 월드 휴먼 브릿지에 전달했으며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지하수 개발 사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김병삼 대표는 시에라리온 주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월드 휴먼 브릿지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과 후원단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면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치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스마일 나눔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2018 부산 패션위크 현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바자회는 안면장애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가수 솔비와 배우 조동혁 등 연예인들이 참여해 개인 소장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바자회에서 모인 수익금 전액은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돼 안면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바자회는 오는 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인터섹션 서울 2018 페이스 앤 워크 콘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일터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적용시키고 싶어하는 이 직장인 크리스천과 일터 자체가 목표의 장인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콘퍼런스는 직장사역연합 방선기 대표와 미국 캘리포니아 앰버서더 교회 레이창 목사의 공개 강연을 비롯해 KR 컨설팅 이강락 대표, G&M 글로벌 문화재단 문혜란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는 패널 토의 등의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오는 7일부터 3일 동안 예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가 한미동맹 미주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미동맹과 6.25 정전 65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와 한국전 참전용사 국민보훈메달 헌정식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어 16일에는 한국전쟁 흥남 철수작전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헌신을 그린 영화 크리스마스의 기적 제작 발표회도 개최합니다. 충정교회 창립 73주년을 기념하는 임직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장찬환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은 위탁받은 자원을 잘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이라며 오늘 장립하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장로 2명과 안수집사 30명, 권사 39명의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과 예장합동총회 서울 북노회장 김부일 목사 등이 축사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들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비롯해 로마서 강해 설교집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의 신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흔들리고 의심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 묻다, 믿다, 하다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만한 의심과 고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세상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도 될까? 교회 밖 세상 문화를 멀리해야만 할까 등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부터 교회와 세상을 향한 질문까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경적 관점으로 시원스러운 조언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의심에 받기에 누구보다도 의심 많은 자신의 모습 앞에 좌절하고 혹은 상처받고 혹은 불안해하는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러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질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새긴 복음의 언어를 배우며 구원의 희열과 생의 견고함을 얻는다. 복음의 언어 로마서입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자 박광석 목사의 강해 설교 제1권 로마서. 저자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신앙은 굳건해지고 삶은 풍성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설교에 최선을 다하는 저자가 처음으로 출간하는 강해 설교집입니다. 저자 스스로 복음의 영광과 진리의 확고함을 로마서를 통해 깊이 알았기에 약 6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더없이 쉽고 생활 언어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 세계 100만 독자가 사랑한 고든 맥도날드의 대표작 완결편. 내면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내게 임한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라는 획기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고 변화시킨 책. 쫓겨다니는 삶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강조하는 이 책은 국내에서 1990년 초판을 선보인 이래 40만 부가량 판매된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번 확대 개정판에서는 78살의 일생을 회고하며 좀 더 개인적이고 자전적인 내용을 추가해 영적 거장의 내밀한 이야기와 함께 한층 더 깊어진 통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필리핀에 구속 수감된 백영모 선교사가 지난 2일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구금된 지 126일 만에 풀려난 백 선교사는 지금 가족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 소식과 이번 사건의 진상, 또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영모 선교사의 공판이 3일에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석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백선교사 보석 청구 공판이 당초 3일 오전에 잡혔는데요. 2일 오후 7시경에 현지서 백선교사가 석방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은 마닐라 법원에서 1일 오후 5시경 보석 결정 통보를 백선교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절차를 거쳐서 2일 오후 6시경에 이제 추록했습니다. 폭발물 소지 관련 혐의는 보석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사실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모두가 바라는 대로 이 보석 결정이 이루어서 감사하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필리핀에서 폭발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인데요. 보석이 된 것은 백선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정보다 빨리 석방됐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보석 결정이 내려져도 대개 그 절차가 2, 3일 가량 소요되지만은 백선교사의 경우 법원 판사와 교도소장 등 현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배려와 도움으로 이제 보석 허가가 난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보석 집행까지 이루어져서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지금 이 백선교사가 이른바 셋업 논란, 그러니까 누명을 써서 지금 구금이 됐었잖아요. 예. 이 지금 현지 법원은 이 일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셋업 논란에 대해서? 네, 이번 결정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석방된 것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백선교사가 불법 무기나 폭발물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예. 즉 혐의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법원의 판결문은 보면요. 폭발물이 백선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에서 발견됐고 지난해 12월 13일 고발장 경비원이 최초로 폭발물이 봤다는 날과 그 이틀 후에 수송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발견된 폭발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고발자 경비원이 애초 백영모 선교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요. 10m 밖에서 어른이 손에 쥔 이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이 보석에 허가를 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또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곳과 폭발물을 실제로 발견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색영장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셋업 논란이 됐던 부분을 필리핀 법원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풀이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석방 소식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이 백영모 선교사 본인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선교사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 선교사는 이제 추록하자마자 영상 편지를 통해서요. 가족의 품과 선교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먼저 밝혔습니다. 126일의 긴 시간 동안 석방을 위해 조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준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 동역자, 동료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백선교사는 또 이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니 꼭 무죄 석방을 받고 억울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 선교사라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싶다는 그런 심정도 밝혔습니다. 잠시 백선교사가 영상 편지를 보내온 거 전부 보시겠습니다. 126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기도하고 보석 결정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조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과 동료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석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애쓰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겨우 보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위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영상 편지까지 봤는데요. 이 백성교사의 향후 거치 그리고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백영모 선교사는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요. 수감 생활 중 얻은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안정을 취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셋업 논란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재판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3일 예정된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사 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은 11월 달로 미뤄지지 않았는데요. 다음 재판이 열려봐야 향후 재판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성교사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복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신학교 교육 사역과 빈민촌 급식 사역, 다가 사역, 뭐 현지 교회 돌보는 등 선교 사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도 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이제 백성교사가 석방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필리핀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보석을 허락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필리핀 내 유력 로펌에 근무한 최일령 변호사도 보석 청구가 받아지면 검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백선교사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석방됐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기 위해 재판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2회 부산 퀴어 축제와 제2회 레알러브 시민축제가 오는 주말 해운대에서 예정된 가운데 부산 기독교계가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방송 최병희 기자입니다. 앞서 서울과 대구, 인천, 제주에서 퀴어 축제가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 속에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동성애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론평 교수와 김지연 약사, 이정은 교수, 지용훈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동성애에 대한 진실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의 문제점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강의를 전한 부산대 기론평 교수와 L정책연구원 이정은 교수는 동성애의 선천성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NAP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종합세트며 교회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모든 부처에 하달된 동성애 옹호와 종교 참여를 지향한 독소조항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AP를 폐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들이 하던 짓을 못합니까?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어떻게 드냐면 여러분 레시피대로 요리하시죠? 레시피대로 합니까? 요리사 맘대로 합니까? 레시피는 써 있죠? 그럼 레시피 바꿔달라고 투쟁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바꾼 다음에 양념은 누가 치는데? 실제 국은 누가 끓여요? 한편 동성애의 보건의료적 문제점에 관한 강의를 전한 김지연 약사는 해당 부처와 언론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전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모든 의견서 다 제출하고 더 이상 낼 의견서가 없을 때 그때 데모했습니다. 예. 그들이 다 수긍했고 고쳐줄게. 그래야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련됐다. 그들이 인정하고 홈페이지를 바꿔주지 않으니까.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데모 당하고 국정감사를 당하고 고쳤다는 게 저 정도죠. 계속된 강의에서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훈 변호사는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계인권선언문 어디에도 동성애를 언급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은 여기 나오죠.
휴먼 퍼슨 앤드 앤드라고 이퀄 맨 앤드 위민이야. 남녀 평등이야. 그리고 제가 쭉 봤어. 다 채봤어. 젠더라고 나오는 세계 인권서는 뭐 인권 교육 하나도 없어요. 아카데미를 주관한 부산기독교 동성애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는 13일 열릴 제2회 레알러브 시민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행사 당일 퀘어 축제 참가자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CTS 청주합창단이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성가합창제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합창단과 교회 성가대가 연합해서 수준 높은 찬양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정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가 서원경교회 예배당에 가득합니다. 은혜로운 연주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CTS 청주합창단은 지난 30일 창단 1주년을 기념해 2018 성가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CTS 충북방송 청주합창단이 주최하고 CTS 충북방송 운영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구원한 이번 연주회는 CTS 충주합창단과 청주장로성가단, 서원경교회 연합성가대 등 충북 지역의 합창단과 찬양대 7개 팀이 참가해 연합성가 합창제로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CTS 합창단이 창단이 되어져서 올해 1년 기념으로 이렇게 찬양제를 만드는데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앞선 예배에서 CTS 충북방송 이사장 황순환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됐다며 오늘 찬양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마음을 하나로 묶고 또 뜻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데 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개최한 CTS 청주합창단은 여호와는 위대하다와 거룩한 주를 연주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CTS 청주합창단은 작년 7월에 창단해 현재 76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될 이 즈음에 우리 단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데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더욱더 우리가 정진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가꾸어가고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합창제 현장에서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의 독소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교회 연합기도회가 세목포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NAP 독소 조항 수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목포 성시화운동본부장 김경윤 목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 이후 롯에게 이어지는 저주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며 자손 대대의 복음으로 축복을 이어가는 귀중한 선택을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NAP 독소 조항 수정과 목포시 복음화와 발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폐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NAP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수정할 것과 종교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주 기독교연합회가 제27회 복음화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세덴교회 소광성 목사를 비롯해 AD 농어촌 방송 선교회 차재환 장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조용근 장로를 강사로 초청해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세덴교회 소광성 목사는 성주 지역이 잘되고 복받기 위해선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며 참석한 성도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07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11년 되네요. 이 집회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회뿐 아니라 성주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교단 교파를 초월한 서로 간의 그 이해 이런 것도 훨씬 증진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성주 지역 복음화 전도대회는 초교파적으로 성주 지역의 전도를 위해 매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6일은 전국에, 7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